안녕하세요, 희지입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짧게 조각조각 조금씩 얘기를 해드렸긴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 하나에 다 담긴 힘들지만 매번, 모든 것들을 다 설명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기만 해도, 아, 이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 정도는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일단 저는 태어나 보니까 혼자였습니다. 제가 혼자였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태어났는데 혼자예요? 제가 혼자였다는 건 기댈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할머니 집이었고, 할머니가 받으셨죠? 저는 이제 집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해가 질 때 태어나서 혜진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고, 이거는 예명입니다. 집에서 불렀던 이름이에요. 본명은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안 계셨죠. 계셨지만 안 계셨어요. 그래서 친척집을 이 집 저 집 이렇게 옮겨 다녔어요. 그래서 외가나 친가를 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전학도 많이 다니고 이사도 많이 다니고 전입신고도 많이 했어요. 초본을 띄면 6장인가가 나와요. 맞나? 네, 초본을 띄면 한참 나옵니다. 너무 이사를 많이 다녀가지고. 근데 신기하게 제가 어릴 때 기억이 없어요. 한 10살, 13살 이전 기억은 거의 초등학교 기억이죠? 초등학교 이전의 기억은 거의 없어요. 드문드문 나긴 하는데 제일 없는 기억이 친구와에 대한 기억이에요. 제일 없는 기억이. 그 중에서도. 친구랑 사귀었거나 놀았거나 뭐 이랬던 기억이 초등학교 그러니까 어릴 때 기억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지 되게 정착이라는 걸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한 곳에서 좀 아무 데도 안 가고 좀 한 곳에서 진득하게 살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사랑을 받는 법도 주는 법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답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됐죠. 한 번은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사촌 오빠가 저한테 이렇게 몹쓸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쪼록 달려가서 이모한테 일렀는데 제가 혼났어요. 내가 처신을 잘못해서 혼난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중학교 시절부터는 이유 없이 삼촌한테 맞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전 아직도 이유를 몰라요. 중학교 시절이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좀 버티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나를 보호해줄 어른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나를 지키는 건 이길 뿐이다 해가지고 내 스스로를 놓으려고 했어요. 다행히 운이 좋게도 또 살아남았어요. 명이 길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결정적인 삶의 어떤 계기가 됐어요. 저한테는 그걸로 인해서 제 삶의 태도가 좀 바뀌게 됐죠. 아, 살아야겠다. 나는 살으란 하늘에 계시다. 아마 그게 시작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15, 16살 때인데 어떤 삶을 살아도 이거보다 힘들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때 시절에. 근데 살다 보니까 아니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혼란스러웠던 그런 시절을 보냈고 또 그 와중에 유일하게 또 제 편이 되어주신 분이 그런 어른이 있죠. 저는 어른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았는데 어릴 때부터 있죠. 한 분 계시죠. 할머니였어요. 외할머니였는데 저를 이제 저한테 혜진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저를 받아주신 저희 외할머니가 저를 굉장히 이뻐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가족들한테 더 미움을 받긴 했죠. 친척들한테. 그래도 저는 할머니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큰 위안이었어요. 할머니가 없었으면 견디기가 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저도. 뭐 할머니가 그렇다고 해서 저를 완벽하게 막 지켜주지는 못하셨지만 한 번도 저를 내치시진 않았어요. 할머니란 존재 때문에 제가 무너지지 않고 잘 살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할머니랑 지낸 시간이 너무 짧아요. 할머니랑 지낸 시간이 중학교 때 그때거든요. 그 전에는 여기저기 막 옮겨 다니고 할머니랑 지내게 된 스토리도 있어요. 그건 이제 영상에 있는데 그것도 스토리가 있어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저는 이제 스스로 지키는 법을 그냥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킬 수 있는 게 나밖에 없다는 걸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 알게 돼버렸어요. 누군가에게 의지를 한다는 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를 알게 된 후부터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걸 너무 좀 일찍 알게 된 것도 있고, 공짜를 바라게 되면은 내 양심을 팔아야 돼요. 약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내가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택하게 되면 나 자신을 조금 속여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내가 당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말 들어보셨죠? 딱 그런 거예요. 내가 돈이 없지만 그러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 없이 살았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아마 좀 단단하게 살 수 있지 않나, 내 스스로가 좀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다른 또 현실이 또 왔죠. 결혼이라는. 이게 참 저에게는 참 큰 사건이기도 했었고, 왜냐면 어릴 때부터 가정이라는 게 딱히 없었던 저한테 가족이 생긴다는 거는 의미가 좀 깊었어요. 그때 당시 저에게. 누군가 함께 살아본다는 것, 내 가족이 생긴다는 것, 그리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는 게, 내 편이 생긴다는 게 저한테 엄청 의미가 있었던 거였거든요. 하지만 그 관계도 결국 저를 좀 무너뜨리게 했죠. 그때 당시 이제 일을 하지 않고 술만 먹었던 전 그 오빠,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가 마련해준 집마저 다 날려버리고 이제 저는 암까지 걸리게 되는데, 저는 이혼한 계기 자체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사람이 술만 먹고 일을 안 해서 난 재산을 다 탕진해서 이런 것보다는, 그것까지는 버틸 수가 있었는데 저를 너무 이해를 안 해주더라고요. 나에 대한 존재를 인정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봐주지 않는다 그러죠. 나를 봐주지 않고 어떤 한 사람으로서, 내가 소중하고 아껴주는 사람으로서, 지켜줘야 되는 사람으로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 너는 내가 죽으라면 죽은 신육도 해야 돼 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혀 위로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황보다는 사람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이거를 붙잡고 살아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좀 결정타가 있었던 게, 이제 제가 암에 걸리면서 그런 어떤 사람의 어떤 밑바닥 같은 밑바닥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나를 챙길 수 있는 사람은, 챙겨야 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니고 나뿐이다라는 걸 그때 좀 많이 알게 됐어요. 네, 이제 선택을 하게 됐죠. 여기서 멈추고 다시 살아보자. 내 인생을 살아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32살 정도 이제 수술대 그때 누웠을 때, 여기서 눈을 뜨면 내 몸은 앞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 때문에 그 수술이 무섭거나 두렵거나 혹시 잘못되나 이런 어떤 공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멍했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8시간의 수술을 끝마치고 제가 있었던 병실로 이제 옮겨졌었는데, 그 병실은 저보다 아픈 분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치료받으면서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는 다행인 사람인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또 살아있는 내가 너무 다행인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에 되게 고마워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에게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오늘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간절한 오늘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이 거기서 실감을 했어요. 제가 그 말 자체를. 그래서 그때부터 나를 챙기면서 살아야겠다라고 크게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살기로 했다라는 말은 제가 단순히 버틴다, 산다 이런 말보다는 나를 지키기 위한 말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행복도 돈도 다 내가 있어야 가능한 거고, 솔직히 내가 없다면 행복도 뭐도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내가 살아야, 내가 건강하고 내가 존재를 해야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뭐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부터 챙겨야 돼.
남 챙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부터 챙겨야 돼요. 저는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원망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힘든 거를 최대한 안 하려고 해요. 내가 힘들면 뭐든지 다 포기할 수가 있어요. 포기 못할 일이 없어요. 나를 위해선. 근데 욕심을 좀 버리면 돼요. 욕심을 버리면 내가 편해지고 좀 가난해집니다. 왜 그래요? 제가 모르겠어요. 많은 거를 겪어오면서 살았다면 사는 거고 저보다 더 많은 고난과 역경과 힘든 거를 보낸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인생은 소풍이다. 인생은 소풍 같거든요. 정말. 제가 그런 말 되게 인생은 소풍이다라는 말이 진짜 소풍이에요.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냥 소풍 같은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에요. 소풍처럼 잠깐 즐기고 잠깐 놀다가 가는 곳? 네, 그런 곳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인생은 대충 살고 하루는 후회 없이 살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억울하거나 아쉽거나 아깝거나 하는 것들이 저는 없어요. 그걸 만들지 않아요. 최대한. 워낙 가진 게 없어서 그만큼 삶의 무게가 되게 가벼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은 좀 가진 게 많은 사람일수록 짊어져야 하는 무게도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저렇게 좀 많이 앞뒤 없이 좀 얘기를 해봤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살아온 맥락은 그래요. 하나하나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영상을 쭉 보셨다면 그 짧은 영상들 쪽에 이런 이야기가 다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가 좀 무거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서 좀 망설이다가 최대한 가볍고 최대한 좀 담백하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네,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다음번에 또 한번 이렇게 같은 얘기를 또 설명하고 그러고 싶지 않아서 만든 영상이라서요. 네, 좋은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또 살기로 했다라는 말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이기도 해요. 우리 열심히 잘 살아봅시다. 행복하게. 그러니까 잘 살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살면 행복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 같아요. 내가 잘 살면 행복이라는 건 언제 어디서든 어디에든 다 있어요. 행복은 어디 멀리 있고 그러지 않잖아요. 가까운 데 있잖아요. 행복이라는 거는 느끼기 나름이잖아요. 내가 그냥 오늘처럼 너무 더운데 에어컨을 켰는데 너무 시원해. 행복하잖아요. 행복은 정말 멀리 있지 않아요. 잘 살면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부자가 되는 거와 잘 산다는 거는 의미가 다른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부자는 될 수 없어요. 근데 잘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네, 다들 잘 살 수 있으실 거예요. 부자가 되면 더 좋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화이팅 하고 힘내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